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오면은 제일 먼저 묻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고통스럽고 뭐 하더라도 선생님, 우리 이렇게 부부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를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얘기합니다. 그거는 잘 모른다. 왜? 부부가 행복할지 아니면 이혼하고 너 혼자 행복해질지는 잘 모른다. 근데 분명한 건 둘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행복해진다. 자, 이 부부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치료하는 자신만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치료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자신만 행복해지려면 배우자는 관계없이 자기 자신만 치료하면 돼요. 자기 자신만 치료를 해서 자기 자신이 일단은 편안해지고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게 되면은 이혼할 확률이 반반이에요. 반반. 왜? 남편이 이렇게 자기는 치료가 됐는데 남편이 치료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살아요. 같이. 못 견뎌요. 힘들어서. 그런데 여기는 같이 치료를 하게 되면은 부부가 행복해질 확률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같이 치료가 됐으니까. 그래서 외도 후에 부부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외도로 발생되어 있는 상처들을 치료해야지만 바로 부부가 행복을 해줘요. 이 원리는 왜 그러냐? 남편 외도는 뭐의 문제입니까? 남편 외도는 남편의 왜곡된 열정이죠. 왜곡된 열정이야? 이 왜곡된 열정이 뭐예요? 관계 중독이죠. 섹스 중독은 거의 없어요, 요즘은요. 요즘은 여자들도 아주 머리가 좋아가지고 섹스 중독은 거의 없어요. 다 거의 관계 중독이지. 옛날에는 많았어요. 남자들도 섹스 중독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여자들이 아주 아무리 즐겨도 섹스 중독까지는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섹스 중독이 드물어요. 관계 중독이 거의 대부분인데 왜곡된 열정이 만들어졌어요. 심리장애 맞죠? 자, 그러면 아내는 무슨 게 발생이 됩니까? 분노가 발생이 되는 거, 외성 스트레스장애죠. 그리고 상처가 발생이 되게 되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심리장애예요. 그래서 남편 애도가 발생이 되게 되면 아내는 분노로, 그 다음에 남편은 관계 중독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아내 애도가 발생이 되게 되면 남편에게는 마찬가지로 분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상처 때문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외상 스트레스 장애와 아내의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달라요. 아내의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인식의 장애가 아니라 기억의 장애고, 남편의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기억의 장애가 아니고 인식의 장애예요. 인식은 스트레스를 가고 기억은 이 상처를 가져가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차차 논하도록 하고, 그러면 아내는 이미 뭐가 만들어졌어요? 왜곡된 사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또한 관계 중독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외도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남편 외도가 발생이 됐을 때는 남편의 뭐를 치료해야 됩니까? 관계 중독을 치료해야 되고, 아내의 무엇을 치료해야 됩니까? 분노를, 그리고 상처를 치료해야 돼요. 이게 남편 외도가 발생됐을 때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이 중에 한 사람만 치료했다? 부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행복하게. 아내만 치료를 했는데 둘이 같이 살아? 아내는 치료하고 난 다음에 답답하고 힘들어져요. 왜? 남편 치료가 안 됐거든. 외도 또 하고 있거든. 돌겠는 거야, 완전히. 돌겠는 거야. 근데 남편은 이제 외도 안 해. 관계 중독 치료가 됐어. 근데 아내는 계속 상처가 작용을 하고 있어. 돌겠는 거야, 이 여자는. 집에서 미치겠는 거야. 외도는 못하겠고, 외도는 안 하고 있고, 이 사람 갈 데가 없어요. 둘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내 외도 때도 똑같아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외도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남편과 아내를 둘 다가 치료하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남편은 관계 중독이죠. 관계 중독은 열정인데 분명히 열정은 열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곡됐다는 거죠. 아내는 외성 스트레스 장애는 외성 스트레스 장애인데 왜 발생된다고 했어요? 외성 스트레스 장애가
싶은 심리가 아직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 요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상처가 작용되는데 여자는 이게 다 감정이라고 얘기했죠. 남자는 요게 기분이라고 했어요. 기분.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아내는 상처의 감정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여자는 상처의 감정이 작용을 하면 무의식이 뭐를 작용한다? 얘 치료하려고 든다 했잖아. 얘는 치료하려고 드는 거예요. 근데 치료하려고 할 때 무의식에서 뭐가 만들냐면 표현을 하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하는 게 분노잖아요. 그리고 뜬금없이 갑자기 툭 설거지하다 말고도 툭 갑자기 밥 먹다 말고도 눈물 풀. 여러분들 많이 겪었잖아. 아마 별별 거 다 겪었어. 당연한 거야. 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툭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는 힘들게. 내가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도 막 튀어나와. 왜? 바로 이 치료하려고 하는 무의식이 작용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표현을 하게 돼 있거든. 근데 이 표현을 남자는 뭘로 받아들여, 이거? 미쳐 죽겠는 거야. 열정 다 깨지는 거야. 미쳐 죽겠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순서를 한번 놓고 보게 되면 아내는 분명히 치료하려고 표현했는데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야. 원래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러면서 의식이 뭐를 느낍니까? 고통을 느끼잖아요. 의식이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낀다는 얘기는 무의식이 지금 치료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치료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관련되는 치료를 왜 하느냐? 즉, 이 의식이 왜 고통을 느끼고 슬프고 아프냐? 간단해요. 치료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 크기만큼 사랑의 감정이 만들어지게 되고 행복을 만들게 돼요. 여기에서 만들어요. 여자는. 즉, 상처에서 행복을 만들어요. 여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일단은 먼저 행복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사랑의 감정이 생겼어. 행복해졌어. 남편과 관계없어. 이거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그냥 혼자 치료해도 이게 된다니까? 그런데 재밌게도 남편은 여기서 딱 버티고 있으면 뭐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일단은 왜곡되긴 했지만 열정이 버티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행복한 거를 딱 반응을 뭘 가지고 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요놈이 율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게 왜곡됐습니까? 왜곡되지 않았습니까? 저절로 치료되잖아요. 이게 치료가 일어나요, 여기서. 이 왜곡되지 않은 바로 이 열정이 아내를 향해서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편의 관계 중독은 맨 마지막에 치료하는 거예요. 제일 나중에. 그래서 아내들이 통상 제 1번이 뭐라 했습니까? 치료할 때. 아내를 치료할 때 1번이 아내 분노 치료. 그죠? 두 번째. 상처 치료하고. 세 번째는 사랑을 회복한다 그랬잖아요. 행복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회복합니다. 이건 남편과 관계없어요. 자기 심리를 회복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네 번째 행복, 즉 부부관계를 이제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뭐를 합니까? 남편의 관계 중독을 이때 치료를 하는 겁니다. 왜? 자, 1번부터 4번까지 오는데 아내들은 얼마나 걸릴까요? 오래 걸립니다. 짧은 사람들은 몇 개월부터, 긴 사람들은 몇 년까지. 이거 오래 걸립니다. 분노 치료하면서 근데 남편은요? 이러면은 이제 1개월 뒤로 갑니다. 이 상처 치료하면서 근데 남편은 언제 치료되나요? 라고 묻는 순간 1, 2개월이 또 뒤로 늦춰집니다. 계속 늦어져요. 왜? 여기에서 이쪽을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이게 늦어질 뿐이지 치료는 돼요. 여기까지 치료되는데 1년 걸렸다. 여기까지 오는데 1년 걸렸어. 그러면 남편이 회복하는 데는 한 달도 안 걸려요. 이거 한 달도 안 걸려요. 제발 얘 좀 치료 좀 하게. 제발 좀 여기까지 좀 빨리 좀 가자. 요거 가면요. 여기서 요거 치료되는 데는 불과 1개월도 안 걸려요. 남자들은 1개월도 안 걸려요. 그리고 딴 년한테 또 가봐. 뛰면도 안 가요. 빨개 먹어놓고 가면 도망가요. 자기 와이프랑 노는 게 훨씬 재밌어요. 이 열정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왜? 내가 알던 여자가 아니거든요. 묘한 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남편에 대일 때 아내와 치료하는 방식인데 분노 치료됐죠? 상처 치료됐지? 사랑 회복됐지? 부부관계 회복되면서 행복하지?
여기에 금상첨화로 남편 치료까지 완벽하게 됐지.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이게 부부 행복이구나라는 걸 그때 느껴요. 처음 느껴요. 처음. 연애 때도 그리고 신혼 때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묘한 거를 느끼는 게 바로 이 부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우리가 배우잖아요. 행복은 즐거운 것도 아니고 편안한 것도 아닌 즐거운데 편안하고 이게 애매해. 즉 감동이 있어요. 감동. 그거를 우리는 카타르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부부간에 가능해요. 이게 부부 행복이에요. 이거는 부부간이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권리이면서 유일하게 부부가 만들어지는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들은 이 행복을 못 느끼고 살아요. 대부분 뭘 갑니까? 즐겁던가 편안하던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아내분들은 편안하게, 남자들은 즐겁게. 그러니까 하나는 즐겁게 살고 있고 하나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뿐이야. 그런데 행복은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대부분 편안하게 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있고 남자는 즐겁게 살면서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거 안 행복해요. 그거 행복 아니에요. 남자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뒤돌았으니까 내가 뒤돌아서 지나갔던 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분명 즐겁고 재밌게 살아왔는데 돌아보세요. 뭐가 남아있는지. 허무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즐거운 거는 신기루와 같아요. 없어요. 기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은 편하게 왔어요. 뒤돌아보니까 뭐가 남긴 많이 남았어요. 그죠? 뭐가 많이 남아있던가요? 상처죠. 뒤돌아보는 게 싫어. 그래서 여자들은 뒤를 안 돌아봐요. 왜? 상처가 보이기 때문에. 근데 남자들은 애초에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왜? 거기에는 공허함밖에 없거든요. 돌아보면 그 순간부터 문제 생겨요. 내가 왜 살지? 이러고. 그래서 남자들한테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왜 살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돼요. 자살로. 위험합니다. 근데 여자는 왜 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원리가 그냥 굉장히 단순한 건데 쉬우면서도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만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 모든 여자가 그렇게 살고 있고 모든 남자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모르니까요. 안 가르쳐주거든. 행복이 뭐래요? 행복이 뭐래? 남자 학자가 얘기하면 즐겁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그러고요. 여자 학자가 얘기하면 편안하게 사는 거를 행복이라고 그래요. 오늘 한번 TV 틀어봐요. 유명하신 분들 강의 나오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종교인들 나와서 행복에 대해서 논하는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놀랍게도 즐겁던가 편안하던가. 이 두 개를 얘기합니다. 그럼 그들은 도대체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요? 행복에 관련되어 있는 본질, 즉 남자와 여자의 본질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진리를 모르는 채 그냥 껍데기만 알고 그거 가지고 그냥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지식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슬픈 일이죠. 왜? 그들이 위대한 사람들이고 추앙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진실로 믿고 살아요. 그건 진실이 아니라니까요. 즐거운 것도 편안한 것도 절대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여자들이 알 겁니다. 상처가 치료됐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나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못 느낍니다. 근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저게 존재하긴 존재하는구나. 근데 슬프게도 저는 죽는 날까지 못 느껴봅니다. 나 남자잖아요. 남자는 그거를 죽는 날까지 느낄 수가 없어요. 이해는 되더라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유일하게 여자만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남자는 그거를 옆에서 여자가 그렇게 내 여자가 이렇게 행복한 그 모습이 나에게 너무너무 의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는 게 남자예요. 그래서 여자 옆에 붙어서 살면 돼요. 행복을 느끼려면. 딴 데 가봐야 행복 없어요. 다 즐거운 거, 편안한 거 외에는 없다니까. 유일하게 내 여자만이 그 행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치료만 해주면 돼요. 근데 여자에게 치료가 필요할 때 뭐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관심이 필요해. 그래. 남편분들은 아내분한테 어떻게 관심은 좀 줘봤나? 한번 지금 관심 한번 줘보세요. 박살납니다. 왜 박살납니까?
그년한테 하던 걸 나한테 한다는 게 대박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카톡으로 사랑해 여보 소리가 좀 나왔어. 카톡으로 사랑해 여보 그럼 바로 멈추는데 당연히 해야지. 나는 100마디도 하겠다. 나 같으면 사랑 제곱 막 해가지고 내가 보내겠다. 하트 빵빵. 와이프한테 하트 빵빵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미쳤나 죽을 때가 됐나 이 소리가 나오는데 그냥 딱 하면 달라져 벌써. 뭔들을 못하겠어.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이제부터 아내한테 관심 보여야지. 여보 사랑해 하트 빵. 그러면 그날 들어가면 그날 새벽 몇 시까지가 안 가 이제. 뒤져. 그때 관심을 백날 보여봐야 지금은 다 부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당사자들끼리는 치료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이거는 그리고 최소한 여기에서 우리가 할 때 분노 치료와 이까지는 다 만들어. 그리고 관계 중독에 들어가 있는 이것까지 치료가 다 끝났어. 자, 그러면은 이제 행복해졌어. 그런데 여자에게는 또 그다음부터 또 뭐가 생깁니까? 슬슬 또 상처가 또 쌓입니다. 그때마다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남편. 그때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행복이 계속 유지가 돼요. 여기에서 만들어졌던 이 행복이 계속 유지돼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노년에 우리가 볼 때 보면 노년에 손잡고 그냥 웃으면서 같이 네가 있어 참 고맙고 좋아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고 이런 그게 치료가 될 때 하는 얘기들이에요. 치료가 될 때 쇼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나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나이 20대 같지 않아? 나이 나는 늘 마음은 28 청춘이야. 근데 어느덧 나이가 50을 넘어서 이제 막 고장나기 시작했어. 무릎이 아프질 않나, 이상해져서 머리 하얘지질 않았나, 막 빠지질 않나, 이제 이상해졌어. 갈 때가 됐단 얘기야. 그때마다 슬퍼져요. 근데 마음은 늘 옛날에 20대 같이 막 그렇게 아주 팔팔해. 마음은 그게 똑같아요.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제가 외도 문제로 나이 70된 분들 상담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와이프 분노하다 말고 주먹 날아갑니다.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주먹 날아가요. 제가 막 말려도 안 돼요. 힘이 워낙 세가지고. 분노할 때는요, 힘이 장난 아니에요. 혹시 남편분들 해보셨나? 손 한번 잡아봐. 이 여자한테 이렇게 큰 힘이 있다는 걸 상상도 못해요. 왜? 죽는 힘이에요. 죽는 힘. 굉장히 무서운 힘이에요. 그럼 못 이겨요. 그만큼 자기 죽음을 다해서 가는 게 바로 이 분노예요. 왜? 분노는 자기 진짜 죽고 사는 문제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충분히 알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외도 후에 부부 행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사람 다 치료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계를 가야죠. 단계. 누구부터 가야 돼요? 네. 아내부터 치료해야 돼요. 놀랍게도 아내 외도일 때도 아내부터 치료를 해요. 아내 외도일 때도 아내부터 치료를 하고 남편 외도일 때도 남편부터 치료를 해요. 아내부터. 그래서 무조건 아내부터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 외도일 때 남편들이 아내가 일로 안 오고 치료를 안 하려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럼 누구만 살려내면 돼요? 남편만 살려내요. 그러면 100% 이혼합니다. 남편에 대일 때 남편 혼자 오게 되면 100% 이혼해요. 아내가 다 남겨두는데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남편 스스로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아내를 그래도 가서 덜 망가지라고 돈 줄 거 다 줍니다. 또. 놀랍게도. 근데 홀딱 안 할래요. 이거는 상대 남자들이 얼마나 잘 빼먹는데요. 그 먼저 본 놈이 임자예요. 몸 주죠, 돈 주죠. 땡 잡은 거예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외도가 되고 났을 때는 부부 행복으로 전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듯이 부부 행복으로 전환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이 또는 여자들이 나는 됐어 상담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안 가. 상담사들한테 원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중독증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치료한다라는 말을 하면 치료 못한다 그랬죠. 남편 관계 중독을 치료해야 된다. 자, 지금부터 당신 관계 중독 치료합시다. 죽었다 깨어나도 치료 안 돼요. 지도 모르게 치료되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뭐가 가장 좋습니까? 남자한테는 끽끽거리고 웃게 만들어주면 돼요. 저놈한테만 가면 너무 재밌는 거야. 또 가고 싶어. 몇 번 들락날락 거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치료가 돼 있어. 내가 왜 이러지? 나 옛날에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야. 남자 치료하는 방식과 여자 치료하는 방식은 전혀 달라요.
여자들은 상처를 끌어냅니다. 쥐가 막 쥐. 막 울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 좀 그만큼만 울어. 한 5분은 기다려줄게. 그 다음에 더 울고 있으면 그만 울어. 큰 소리 합니다. 제가. 웃기죠? 전 그렇게 해요. 여자 치료 방식과 남자 치료 방식은 전혀 달라요. 남자한테는 무조건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행복을 하려면 반드시 남편이라는 남자와 아내라는 여자를 둘을 동시에 치료해야 돼요. 동시에. 그런데 순차적으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동시는 맞는데 순차적으로 가야 돼요. 남편 외도일 때, 아내 외도일 때 남편이 웬만하면 치료되잖아. 그럼 그 남자 어떻게 될 것 같아? 가뜩이나 강력한 스트레스 때문에 죽음의 고비만 넘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 치료 들어가요. 죽음의 고비만 넘기면 돼요. 남자는 죽음의 고비만 넘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버텨요. 남자는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진짜 잘 버팁니다. 그래서 분노할 때도 오늘 딱 하루만 분노할 거야. 이 여자가 오늘 하루만 분노합니다. 그러면은 아침까지는 버팁니다. 안 힘들어요. 왜? 힘들긴 하더라도 버틸 수 있어요. 오늘만 지나가면 되니까. 3일만. 그래, 내가 워낙 큰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3일은 내 버틸 수 있다. 놀랍게도 버팁니다. 놀랍게도. 자기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뛰쳐나갔다가도 아니지. 그리고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버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럼 한 달을, 이 상태를 만약에 한 달을 한다. 이 자신은 없어요. 한 달을 견딜 자신은 없는 거야. 남자들은 맥심하면 얼마입니까? 3일. 3일은 신체 주기고 남자의 심리 주기는 30일. 한 달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에 관련되는 게 한 달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 남자는 포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달 이내에 관련되는 시한이 정해지면 놀랍게도 버팁니다. 그게 남자예요. 남자는 미래 행복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오늘 힘든 거를 버팁니다. 그거를 차근차근 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관련되는 심리와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섣불리 치료 들어가면 큰일 나요. 왜? 다 망가져요. 오히려 다 망가져요. 그게 상담의 역효과라고 그래요.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다 무너져요. 그러면 다시 상담할 것 같아요? 그 사람 상담 다시는 안 합니다. 왜? 그거 해봐야 더 무너지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상담은 정확히 해야 돼요. 그 사람 인생이 왔다 갔다 그래요. 인생 전부가. 그래서 제가 상담을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똑같은 도매급으로 상담사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초의 외도 상담사인데 외도 전문가거든요. 자그마치 17년, 20년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 그만할래요. 왜? 도매급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지간해선 상담을 지금 잘 안 하고 계속 포럼을 통해서 본질을 계속 알려주는 역할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필요하다면 이제 특강도 이제 열긴 하겠지만 어쨌든 외도 후의 부부 행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분노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남편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왜? 이 열정을 딴 데로 가지 않고 스트레스 받아 뒤지더라도 버티고 있잖아요. 아직은 버티고 있잖아. 아내는 분노하면서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요거 숨통만 틔워주면은 둘은 무조건 행복해져요. 지금까지는 살아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행복을 느끼기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들은 이거 못 견디겠다고, 이 스트레스 못 견디겠다고 그냥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이혼을 선택을 한다든가 니 따로 나 따로. 남자들이 제일 바보 같은 얘기 많이 하죠. 니도 한 번 해. 그러면 한 번은 용서해줄게. 쌤쌤이 될 줄 알지? 전혀 다른 세상 속으로 들어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못 돌아온다니까? 그 남자들은 스트레스 벗어나려고 한 말이거든.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잖아.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해.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치료에 관련되는 개념은 정확하게 들어가게 됐을 때 치료는 돈이 집 한 채 날라가더라도 해야 돼. 돈은 다시 벌면 돼.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이 행복의 기회는 다시는 안 와요. 또 한 번 겪을래? 또 한 번 겪을래? 그때는 이거 한 10배 될 건데 이 고통의 10배,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고통이 한 10배 될 건데 한 번 또 겪어볼래? 아니잖아. 그럼 지금은
내 인생 전부를 걸어놓고 이 행복을 향해서 나를 투자할 그 시기가 온 거야, 지금. 진짜 제대로. 돈은 다시 벌는데 놀랍게도 진짜 잘 벌어. 남자들은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아내들은 이 행복만 가지고 있으면 돈 버는 건 순식간이야. 근데 대부분들이 이것 때문에 싹 다 무너뜨려요. 여자들 쇼핑 중독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나? 저 아까 중독이 있을 때. 쇼핑 중독 들어가면 집 한 채 금방 날려요. 쇼핑 중독 들어가면요. 산이란 집에 아주 그냥 쇼핑에다 놓은 게 엄청나게 많다니까. 그것만 해도 수천만 원, 수억이 넘어가요. 고가로 들어가면 이제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아, 치료라는 거를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남편에게는 치료하자는 말을 하면 절대 안 돼요. 해야 치료가 돼요. 근데 남편에게는 치료하자 그러면 죽었다 깨는 치료 안 돼요. 남편에게는 놀자라고 얘기하면 돼요. 신나게. 내가 너의 정당성, 내가 너의 방어막이 내줄게. 저랑 있으면 남자들이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억수로 편안하게 재밌게. 그래서 여자들이 미쳐 죽어요. 꼴보기 싫어 죽겠거든. 저게 아파해야 되는데 안 아프거든. 더 좋아해. 어떻게 된 게. 그렇게 바뀌어야 돼. 그래야 치료가 돼요. 그만큼 남자와 여자는 치료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남편과 아내를 동시에 치료하는 것은 부부의 행복에 목표를 두고 가지 않으면 두 사람 다 오해의 소지가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 외도가 발생이 돼도 부부 행복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작용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부부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건 절의 기회예요. 그럼 남편 외도나 아내 외도가 좋은 거네, 그지? 부부가 행복해졌으니까. 행복해지면은 뭔 얘기는 그러게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큰 실수든 작은 실수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복하는 건 안 돼요. 한 번은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치료해준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 올 때는 각오하라고 해요. 각오하라고. 죽음을 각오하라고. 그래도 두 번째가 발생이 돼도 오잖아요. 그 이유는 믿기 때문에. 회복이 되면 행복해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 부부 행복이 먼 데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고 치료에다만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걸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돼요. 무엇이든 다 해야 돼요. 그것만, 자기 의지만 가지면은 분명히 행복해져요. 혼자 행복하든 함께 행복하든 행복해집니다. 느끼는 감정은 같아요.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